한국 간보더니 꼴 좋다. 한국 폴란드 일정 전부 취소 대참사. 루마니아의 K2 한국산 직도입 급변경에 폴란드 내 K2 반대파들 난리난 이유.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육해공군 심장부인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성황리에 개최 중인 아시아 최대 규모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케덱스카덱스 현대로템 부스 전차 관련 전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성능 개량형 K2 전차였다. 현대로템이 실물을 공개한 성능 개량형 K2 전차는 기존 국내에서 전력화된 K2 흑표 전차를 기반으로 현대 전장의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사양들을 강화한 콘셉트 모델로 눈길을 끌었다. 성능 개량형 K2 전차의 주요 특징은 다양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생존성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부선 최근 전장에서의 위험 요소로 떠오른 드론 공격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머를 탑재해 날아드는 드론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론 제머는 전파를 교란해 드론의 정상적인 기동을 방해 및 추락시킬 수 있는 장비라며 대전차 로켓 및 미사일 등 위협체를 요격해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방호장치를 달아 기존 대전차 무기에 대한 대응력을 증대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성능 개량형 K2는 주변 상황에 대한 관측 능력을 높여주는 360도 전장 상황 인식 장치를 적용해 도시 및 산악 지역에서의 작전 시에도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며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를 통해 차량 외부로 몸을 노출하지 않고도 정밀한 사격이 가능해 승무원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기라고 설명했다. 현대로템 전시관에는 첨단 무인화, 전동화 기술이 집약된 미래 전투체계 제품들도 등장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실물이 공개된 4세대 다목적 무인 차량 할셰르파, 헬서더피에 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현대로템 측은 할셰르파는 인공지능, AI, 자율주행은 물론 내구성, 안전성, 디자인 등 차량 제조의 근간이 되는 제조 기술까지 현대자동차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다목적 무인 차량기라며 전동화 기반의 무인 차량의 특성을 살려 군인을 대신해 감시, 정찰, 전투, 부상병 및 물자 이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확장성을 지녔다고 소개했다. 현대로템은 1세대 최초 개발 시제부터 이번에 최초로 실물을 선보이는 4세대 모델까지 6년 이상 연구개발을 거쳐 헬셰르파의 품질과 성능을 진화시켜왔다. 방위사업청의 차세대 무인화 장비로 다목적 무인 차량 개발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이래 지난 2020년 다목적 무인 차량 신속 시범 획득 사업을 단독 수주한 현대로템은 동제품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군의 실전 피드백을 통해 최적화를 거치며 헬셰르파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4세대 헬셰르파는 고대 그리스 장창 보병의 방진 전술인 팔랑크스, 페일랭스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적용해 강인하고 견고한 조형미를 구현했다. 이전 세대 대비 차량 높이를 낮춰야지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지면과 차량 바닥면 사이의 높이는 높여 장애물 극복 능력을 개선하는 등 성능에서도 발전된 면모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아울러 유무인 복합체계 운용 개념이 반영된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델을 통해 현대로템이 그리는 미래 전차의 모습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 디자인센터와 협업해 디자인된 차세대 전차는 스텔스 형상이 구현됐으며 차체 곳곳에 벌집, 허니콤, 형상의 육각형 장갑을 적용해 방어력과 공간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무인 포탑 및 드론 탑재를 통해 미래 전장환경 대응 역량을 충실히 반영했다. 현대로템 방산 제품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담당하는 차륜형 장갑차도 부스에서 선보였다.
특히 페루 수출형 차륜형 장갑차가 모형으로 첫 선을 보였다. 현대로템은 올해 페루 육군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제식 차륜형 장갑차인 K808의 첫 해외 수출을 달성한 바 있다. 페루 수출형 차륜형 장갑차는 K808을 기반으로 하부 방호력이 강화된 모델로 야지에서도 우수한 기동력을 바탕으로 신속히 병력 수송이 가능하다. 차륜형 장갑차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모듈화 개념을 적용해 임무에 따라 다양한 무장과 장비를 탑재해 운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도 이번 전시회에서 모형으로 소개했다.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은 네트워크 기반의 전투지휘체 개장비를 탑재한 기동화 지휘소다. 천막형 야전 지휘소 대비 이동 간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휘가 가능해 생존성이 우수하다. 기존 차륜형 장갑차보다 실내 높이가 높아 탑승 인원의 편의성이 강화됐으며 보조 발전기를 탑재해 엔진 고장 시에도 전투지휘 통제가 가능하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무인화, 전동화 등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진보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전차, 장갑차, 무인체계 등 당사의 풍부한 지상무기체계 포트폴리오를 혁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소개했다. 이 막 오른 9천억 원대 특수작전용 중형 헬기 사업, 대한항공 버스K 수주 경쟁 기여노, 기자의 밀리터리, 군 특수작전용 중형 헬기의 노후한 전자장치와 엔진 성능 등을 개량하는 9천억 원대 사업이 연초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사업자 선정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돼 누가 승자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방사청 주관으로 해헤치-60 성능 개량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 방사청은 8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설명회에서 사업 제안 요청서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다음 달 말까지 입찰 등록을 받은 후 내부 평가를 거쳐 이르면 3월 말까지는 성능 개량 사업을 맡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계약 체결일부터 84개월간 진행되며 사업 예산으로는 약 9,613억 원이 책정됐다. 우리 군은 지난 2023년 12월 29일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헤치-60 성능 개량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지난 1990년부터 운용 중인 특수작전용 헬기 UH-60 블랙호크와 개량형인 해즈-60의 운용 기간 및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상해 지속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자체 개발을 항공전자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해양 환경 기동성을 높인 기체 구조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산당국 관계자는 기존 특수작전용 중기 헬기 대비 독자적인 공중침투 작전 능력 확보는 물론 방산업체의 일자리 창출 및 방산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UH-60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 산하인 시코르스키사에서 미 육군을 위해 개발한 중형 다목적 헬기다. 1974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0기가 생산돼 약 30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이 헬기는 조종사 2명과 사수 2명이 운용하며 완전 무장병력 11명이 탑승할 수 있다. 병력과 화물, 전투물자 수송 등 다양한 임무에 쓰인다. 우리 군도 1991년 대한항공이 130기를 면허 생산했고 시뮬레이터를 국산화해 활용하고 있다. 해즈-60은 요이츠-60의 개량형으로 주야간 및 어떤 지형과 기상 상황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레이더와 적외선 전방 주시장치, 애플라이어 등이 추가한 것이 특이다. 군은 이 헬기를 주로
수색 구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은 두 기종을 합쳐 약 130대를 운용하며 육군의 공중 침투와 공군의 탐색 구조 작전 등에 활용한다. 따라서 유해 해즈-60 성능 개량 사업의 대상이 되는 헬기가 130대가량인 것이다. 이번 사업 수주전 입찰 후보로는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이하 KI이 있다. 이들 업체는 각각 생산 경험과 설계 능력에 강점을 가졌다. 최근 국내외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수주전을 준비하고 있다. KI는 수리온과 미르온 등 국산 헬기를 설계 생산한 경험을 통해 설계해서 제작, 시험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KI는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에 강점을 가진 하나시스템과 협업해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을 이스라엘의 LB 시스템즈와 협력해 개조 및 항전체계 담당을 맡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나시스템은 수리온과 미르온에 각종 전자전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다. LB 시스템즈는 전자장비 분야 전문 업체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의 각종 방호, 센서 등을 납품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그치지 않고 기존 특수작전용 중형 헬기 대비 독자적인 공중 침투 작전, 능력 확보 등 군 전력의 현대화는 물론 방산업체의 일자리 창출 및 방산 육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은 전력 공백 우려 때문에 노후화한 UH-60 블랙호크는 일단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지속적 운용을 유지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 UH-60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헬기 모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일명 차세대 고속 중형 기동 헬기 사업의 추진이다. 현 기종 대비 속도와 작전 반경 등 성능이 대폭 향상된 기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으로 블랙호크와는 형상부터가 크게 달라진 기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차세대 고속 중형 기동 헬기는 선행연구와 한국국방연구원, KI대의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게 되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2030년대 후반부터 야전에서 운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는 신형 헬기를 처음부터 체계 개발 형태로 완전히 새로 만들지 국내외 업체의 기종을 획득 구매 형태로 도입할지는 미정이다. 다만 우리의 도입 시기 맞물리는 미군의 신형 헬기 프로젝트 결과물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미 육군은 UH-60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미래 장거리 강습 항공기 프로젝트를 통해 항속거리와 속도를 키운 기동헬기 도입을 진행 중이다. 대형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과 벨사가 공동 개발한 V-280 벨러가 이 사업 기종으로 선정됐다. 2030년대 납품 개시가 예상된다. V-280은 틸트 로터가 가장 특징이다. 통상적인 헬기가 동체 위에 대형주 로터와 꼬리 수직 로터를 장착한 형태를 취한다면 V-280은 양 날개 끝에 각각 대형 로터가 장착된 외형이 미 해병대 등이 운용 중인 V-22 오스프리와 유사한 모습이다. V-280은 최고 속력 시속 565km, 시속 300km 안팎의 블랙호크보다 월등히 기동력이 뛰어나다.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고려할 때 동맹인 미군의 주력 기동 헬기 속도가 이같이 빨라진다면 한국군의 신형 헬기도 이에 준하는 기종 도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군 소식통은 군사 선진국의 기동 헬기 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속도 및 작전 반경과 같은 기본 성능뿐만 아니라 작전 수행 능력 제고, 다영역 작전이 가능한 차세대 고속 중형 기동 헬기가 필요하다며
현재보다 성능이 현저히 향상된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기종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